정부 3.0의 이해, 정부 3.0의 추진 방향과 체계. 이번 시간 주요 뉴스. 새 정부가 새로운 국정 운영 비전으로 정부 3.0을 약속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았고 그 중에서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2014년 9월 확정된 정부 3.0 발전 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정부 3.0 기본 계획을 수정해 보완한 것인데요. 새롭게 설정된 비전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입니다. 그럼 정부 3.0 관련 사례 한 가지를 볼까요? 장애인 김 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다가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 또 1, 2주를 기다려서야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카드를 받을 때는 장애인 혜택 설명 용지가 주어지는데 용지에 적혀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마다 모두 찾아가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애인 김 씨는 시간은 시간대로 오래 걸리고 몸은 몸대로 불편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주민센터에 장애 등록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은 후 복지카드가 나오는 기간도 반으로 줄어서 예전처럼 한 달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행정기관의 일처리도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들의 일손도 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3.0의 비전과 목표 체계, 정부 3.0 로드맵과 이행 전략, 그리고 정부 3.0 추진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정부 3.0의 비전과 목표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정부 3.0의 중점 추진 과제와 이행 전략,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3.0의 비전과 목표 체계. 2013년 확정된 정부 3.0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등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정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투명성 강화를 통해 책임 행정을 구현하려는 정책과 과제, 그리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문제 대처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지속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효과는 미흡했으며 투명성 외에도 소통과 협력 부족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의 보다 철저한 자기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민관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3.0의 추진 방향 재정립과 핵심 과제 재설정 등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14년 9월 확정된 정부 3.0 발전 계획은 정부 3.0의 추진 방향으로 국정 비전의 내재화와 수요 기반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에게 절실한 수요 중심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며 투명성 제고로 공동체적 신뢰를 얻고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주도하에 범정부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의견과 자원을 정책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3.0 발전 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부 3.0 발전 계획은 2013년에 수립된 정부 3.0 기본 계획을 수정해 보완한 것입니다. 새롭게 설정된 비전 체계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복 국가라는 비전과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3대 목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민과 정부 간의 개방적 정책 생태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 혁신, 초연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합니다. 정부 3.0의 3대 목표하에 추진되는 핵심 과제는 8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민간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의 3가지 서비스 정부 과제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부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의 유능한 정부의 3가지 과제, 그리고 정보 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의 2가지 투명한 정부의 과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일방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만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는 민원 업무 방식을 이어왔으며 계층적이고 경쟁적인 행정으로 인해 부처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3.0의 추진으로 정부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국민과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정부 운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국민 신뢰도 제고, 서비스 누락 등 숨겨진 차별 해소,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부 역량과 성과 창출, 집단 지성에 기반한 국민 중심 국정 운영 등이 정부 3.0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국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2013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25%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나타났는데요. 정부 3.0을 통해 국민의 50% 이상이 신뢰하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누락 등 숨겨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창구 서비스, 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누락자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기대에 걸맞은 능력과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과학행정으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 갈등을 극복하며 안전혁신을 통해 안전한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지성에 기반한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정보 부존재권이 50% 이상 감소되도록 정부의 일을 소상히 알고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요한 민간 개발 공공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정부 3.0 발전 계획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는 어떠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지 살펴볼까요? 정부 3.0 발전 계획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혁신 과제,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한 다부처 간 얽힌 과제, 국민 참여와 신뢰를 향상시키는 민관 협치 촉진 과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의 국민 체감형 과제 등을 핵심 과제 선정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8개의 핵심 과제와 25개의 단위 과제, 그리고 64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 정부 3.0 로드맵과 이행 전략. 정부 3.0은 비전과 목표 체계, 그리고 핵심 과제를 기본 체계로 해서 2015년 이후 추진할 단계별 추진 사항을 로드맵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그럼 정부 3.0의 로드맵과 이행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은 성과 가시화의 단계로 국민 입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수혜 가능한 서비스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결제 문서를 부처 간 공유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제도화되는 등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정부 3.0의 확산 및 정착 단계로 국민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개시되고 민간 포털에서 정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처리와 협업이 이루어지고 모바일 행정이 본격화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3.0의 내재화가 진행될 2018년 이후에는 국민 입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민간개발 공공 서비스가 보편화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범정부적인 지식 공유와 협업을 정착시키고 공무원 PC 시대 마감과 데이터 기반의 미래 전략 정착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3.0의 이행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3.0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과 가치,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추진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정부 3.0 추진 초기, 정부는 정부 3.0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정 운영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나아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의 차관이 참여하는 정부 3.0 추진회의와 실무회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간 자문단도 구성했으며 개별 부처 차원에서는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 담당관 등을 정부 3.0 책임관으로 정해서 기관 차원의 정부 3.0 추진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정부 3.0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기관별로 정부 3.0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차원에서는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협업점검협의회 등 국정과제 관리체계와 연계돼 국정과제와 협업과제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3.0 초기에 범정부 추진 기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몇 가지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공공데이터법 제정과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일자리,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협업과 소통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원스톱 민원 처리를 통해 허가 민원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집배원을 활용한 민원 처리로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3.0을 정부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으로 추진하기에는 추진 동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추진 체계 마련이 추진되었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그림은 정부 3.0의 신추진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한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 3.0과 관련된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3.0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3.0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위원회가 정하게 되면 이의 실천이 각 해당 기관의 몫으로 가게 되며 핵심 과제의 집행 점검과 평가 등의 역할을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체계인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인력을 파견받아 정부 3.0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무엇보다도 적정한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별 정부 3.0 사업을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신청받아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별 예산 집행은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금 배정까지 상시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적용됩니다. 3. 정부 3.0 추진위원회. 정부 3.0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정부 3.0은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2014년 7월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3.0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고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정부 3.0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정부 3.0의 추진 계획과 분야별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부 3.0 추진 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정부 3.0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정부 3.0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정부 3.0 추진에 관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럼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차관급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8명, 간사위원 1명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는데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정부 3.0을 구현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측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속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정부 3.0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 3.0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간사위원 1명을 두게 되는데 간사위원은 행정자치부 차관이 역임하게 됩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정부 3.0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 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전문기술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3.0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정부 3.0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장은 행정자치부 창조정보조직실장이 겸임합니다. 현재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8개의 전문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그럼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기획총괄 전문위원회는 정부 3.0 추진 방향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과 예산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정부 3.0 발전계획 안전 분야에 대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전문위원회는 맞춤형 서비스의 기본 방향과 전략, 세부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제도 연구와 개선을 통해 정부 3.0 발전계획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위원회는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과 개편, 공통업무 시스템 표준화 통합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과 기술 강화를 위해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분야 과제를 다룹니다. 정보 공유 및 협업 전문위원회는 지식과 협업 기반의 정책 역량 강화,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 정책과 제도 개선, 정보 공유 과제 점검과 이견 조정 등을 추진해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3.0 발전계획 공유, 협업 분야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빅데이터 전문위원회는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해 분석하고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등 민간 빅데이터 활용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 3.0 발전계획 빅데이터 분야의 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개방 전문위원회는 정보공개 확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지원,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3.0 발전계획 공공정보의 공개 및 개방 분야 과제를 수행합니다. 또한 변화관리 전문위원회는 인사와 성과관리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3.0 과제와 기관 점검 평가를 통해 정부 3.0 발전계획 변화관리 과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 전문위원회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정부 3.0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정부 3.0 우수 사례를 확산 전파하는 등 정부 3.0 발전계획, 지방 공공기관 분야의 과제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 3.0 발전계획의 법령 개선 분야 과제를 수행합니다. 정부 3.0의 각 기관별 역할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 3.0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행자부는 과제별 작업그룹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정부 3.0을 확산시키며 우수 선도기관의 탄력적인 정원관리와 포상 등을 지원합니다. 국조실은 부처 간 갈등 과제를 조정하고 미이행기관을 독려하며 기재부는 정부와 예산협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 선도과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공공기관에 확산토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래부는 ICT 기반 기술, 창조경제와 국가정보화 연계 등을 지원하고 출연 연구기관에 확산토록 지원합니다. 법제처는 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 촉진형 법령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법령을 개선토록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여론조사를 지원하고 선도그룹 활동과 과제 성과를 홍보하며 전문기술연구단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보안 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 3.0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및 기업의 임직원 등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속으로 업무 적용 가이드.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집 근처 도로가 깊게 패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운전하는데 불편해 죽겠어. 저번에도 그 얘기하더니 아직 민원 제기 안 한 거야?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또 지나치고 그렇지 뭐. 참, 오늘 뉴스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란 걸 봤는데 그거 편하겠더라.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그런 게 있어? 응. 앱을 실행해서 도로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위치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돼서 접수 처리될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앱을 다운받아야겠다. 지난번에 말해준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으로 신고한 거 어느새 금방 복구됐더라고. 그리고 처리사항에 관련된 문자도 통지해주더라고. 덕분이야. 고마워. 고맙긴. 정말 편하긴 하네.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방치, 신호등 고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편함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수, 해결할 수 있겠죠.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새롭게 설정된 정부 3.0 발전계획의 비전 체계는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국가라는 비전과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목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협력과 공유, 소통과 개방을 통한 국민과 정부 간의 개방적 정책 생태계를 제시합니다. 정부 3.0의 3대 목표화에 추진되는 핵심 과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민간 참여로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의 3가지 서비스 정부 과제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 정보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 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의 유능한 정부의 3가지 과제, 그리고 정보 공개 제도 전면 재정비,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기반 혁신의 2가지 투명한 정부 과제입니다. 정부 3.0은 비전과 목표 체계, 그리고 핵심 과제를 기본 체계로 앞으로 이행해야 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성과 가시화 단계, 2017년까지는 확산 및 정착의 단계, 그리고 2018년 이후 정부 3.0의 내재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민관합동위원회 형식으로 출범한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 3.0과 관련된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3.0 발전 계획에 따라 정부 3.0과 관련된 기본 정책을 위원회가 정하게 되면 이의 실천이 각 해당 기관의 몫으로 가게 되며 핵심 과제의 집행 점검과 평가 등의 역할을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정부 3.0 각 기관의 역할입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 3.0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행자부는 과제별 작업그룹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정부 3.0을 확산시키며 우수 선도기관의 탄력적인 정원 관리와 포상 등을 지원합니다. 국조실은 부처 간 갈등 과제를 조정하고 미이행 기관을 독려하며 기재부는 정부와 예산협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우수 선도과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 공공기관에 확산토록 지원합니다. 미래부는 ICT 기반 기술, 창조경제와 국가정보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출연 연구기관에 확산토록 지원합니다. 법제처는 과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 촉진형 법령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법령을 개선토록 지원합니다. 문체부는 여론조사를 지원하고 선도그룹 활동과 과제 성과를 홍보하며 전문기술연구단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보안 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3.0의 추진 방향과 체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